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학의 기초를 공부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또 공부했고요.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서 일단 수요에 관련된 탄력성을 공부했습니다. 수요와 관련한 가격,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까지 공부했는데, 자, 이번 시간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일단은 가격 탄력성이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설명하면서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자, 다만 여기는 이제 이 수요가 아니고 공급에서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면 되는 거지. 가격 탄력성이다 하는 내용 요것만 보면은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와 마찬가지로 중간점 공식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요거는 수요가 아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이 1% 변화할 때 공급량이 몇 % 변화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계산해 보면 결국은 분모는 가격 변화율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공급에서의 가격 탄력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변화율이 2%, 가격이 2%만큼 변화했는데 공급량은 5%만큼 변화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5가 나오죠. 2.5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급이 1% 변하면 가격이 1% 변하면 공급량은 2.5%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다만 공급은 공급의 법칙이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하락한다.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게 공급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부분은 무조건 플러스로 표시된다 하는 겁니다. 자, 공급의 법칙 역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항상 부호는 플러스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현재 TV의 가격은 10만 원, TV 가격이 2만 원만큼 상승했답니다. 현재 가격은 10만 원인데 2만 원 상승했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TV의 가격은 얼마가 되었다? 12만 원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2만 원만큼 상승했으니까. 자, TV의 공급량이 100개에서 110개로 증가했습니다. 몇 개만큼 증가했어요? 10개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이때 TV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점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해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간점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서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수요고 요거는 공급이다. 그것만 빼고는 중간점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중간점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중간점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가격 탄력성의 정의에 따라서 해본다면, 자, TV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가 나오냐? 자, 지금 현재 TV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만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그러면 20%만큼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예요. 가격이 상승했다. 자, 그 다음에 TV 공급량은 자, 원래 공급량은 얼마였냐? 10만 원일 때는 100개였어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면서 110개로 10개만큼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율을 계산하면 자,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자,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 변화율인데 자, 20% 가격 변화율, 10% 공급량 변화율 하면 0.5 이렇게 나오겠죠. 0.5. 자, 공급의 가격, 이 TV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5가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도 역시 그리스 문자로 썼는데요. 보통 읽을 때는 이제 에타라고 읽는데, 보통 이제 이런 부호나 뭐 여러 가지 경제학이나 경제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리스 문자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요 20분의 10 해서 0.5 이렇게 나옵니다. 0.5. 중간점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한다. 그러면 자, 여기 분자에 12만 원에서 10만 원만큼 2만 원만큼 가격이 변했다. 그리고 공급량은 100개에서 110개로 10개만큼 변했다. 요거는 분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만 변하는 거예요? 기준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점. 원래는 기준점이 10만 원이었고 100개가 기준점이었죠. 자, 그런데 공급 곡선에서도 특히 이제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도 이렇게 직선의 공급 곡선에서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동일한 직선 공급 곡선 안에서 탄력성이 다르게 나온다. 특히 이 공급 곡선이 직선일 때 그렇습니다. 다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점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이제 10만 원과 10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중간 그러면 11만 원이겠죠. 요 중간 105개겠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TV 가격의 변화율 기준점이 이제 11만 원이 기준점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18.18% 이렇게 나오고요. 공급량 변화율은 이제 분모가 더 이상 100개가 아니고 기준점을 105개,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105개로 계산을 하면 자, 공급량 변화율은 9.5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가격 변화율은 18.18%, 공급량 변화율은 9.52%.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0.524 이렇게 나옵니다. 0.524.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0.5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0.52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설명하면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를 설명할 때도 수요 곡선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관계를 설명했었죠. 자, 이 부분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가로축은 공급량, 세로축은 가격. 그런데 공급 곡선이 공급 곡선 이제 보면 지금 가격이 100원일 때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가격이 2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공급량은 변함없이 20개다 이겁니다.
가격은 변화했는데 공급량의 변화가 없어요.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분모 가격 변화율, 분자 공급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해도 공급량은 불변. 공급량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가 제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나온다? 제로가 나온다. 즉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가 나온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가 있을까?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는 자, 보통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 비탄력적. 자, 토지의 공급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토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토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또는 농산물처럼 뭔가 재배해서 토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토지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토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토지의 면적, 토지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수직선이다. 자, 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은 100원으로 동일한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인 경우는 자, 가격이 동일한 100원인데 10개에서 40개로 갑자기 공급량이 증가한다. 공급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다. 그럼 가격에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가격은 똑같이 100원이다. 변화가 없다. 가격의 변화율은 제로다. 말이잖아요. 가격의 변화율이 제로다. 그럼 분모가 제로라는 거예요. 분수에서.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오겠죠. 자, 이 경우는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우리가 수요 곡선에서 봤던 것처럼 공급 곡선이 지금 보면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기울기.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는 공급 곡선이다 이겁니다.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가격이 100원인데 그때 공급량은 30개였어요.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공급 곡선 자체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보니까 공급량은 30개에서 40개로 한 10개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결국은 이러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는 공급 곡선일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 자, 1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더라도 공급량 자체에는 크게 민감하게 공급량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파른 공급 곡선일 때, 가파른 기울기의 공급 곡선일 때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굳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중간점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경우 가격의 기준점은 뭡니까? 가격의 기준점은 150원이죠. 공급량의 기준점은 중간점을 보면 35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은 150원이 기준이다. 그런데 얼마만큼 변화했냐? 100원에서 200원만큼 가격이 뛰었다. 그럼 100원만큼 가격이 뛴 거죠. 공급량의 변화율. 공급량의 기준점은 35개다.
공급량은 30개에서 40개로 증가했다. 몇 개가 증가했어요? 10개가 증가했죠. 자, 분모는 150분의 100. 분자는 35분의 10.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중간점을 공식을 계산해서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429 이렇게 나옵니다. 0.429. 자, 이렇게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했을 때,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429, 즉 1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보다는 커요. 그런데 1보다는 작게 나오는 경우. 그 말은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비탄력적이다 이거예요. 자, 비탄력적인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대부분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자,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농산물의 경우에는 재배해서 생산을 완료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가격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그 생산량을 조절하기가 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대부분 다 1보다 작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이 경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완만한 기울기죠. 완만한 기울기.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공급 곡선일 때는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공급량이 확 변합니다. 자, 100원일 때는 10개였는데 200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그랬더니 공급량이 확 뛰어가지고 40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언뜻 봐도 가격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공급량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자, 이 경우도 역시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가격은 이제 기준이 뭐가 돼요? 얼마? 150원이 되고, 공급량은 기준이 25개가 기준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분모는 이제 뭐가 됩니까?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이죠. 그런데 기준이 이제 150원이에요. 150원 분의 가격은 100원만큼 변했어요. 공급량은 이제 25개가 기준입니다. 공급량은 25개 분의 10개에서 40개, 30개만큼 변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점 공식으로 여러분들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면, 자, 1.8 이렇게 나옵니다. 1.8.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도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1보다도 크게 나오는데 무한대는 아니에요. 그죠? 무한대는 아니에요. 무한대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였고, 그래서 무한대는 아니고 1보다는 크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탄력적. 즉 1보다 크다 이 말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대부분의 공산품, 즉 공장에서 제조해내는 그런 공산품들은 대부분 다 1보다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자, 400원일 때는 100개, 500원일 때는 125개 해서 똑같이 중간점 공식으로 했을 때 가격 탄력성이 1이 나온다면 이 경우는 우리가 단위 탄력적 이렇게 말하겠죠. 단위 탄력적.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수요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자, 뭐 플러스인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인 요인도 있었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생산 비용. 자,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적으로 이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데 비용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비용의
비용을 증가시키느냐 오히려 비용을 절감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공급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공급량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산 비용의 변화. 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생산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해. 그러면 생산량 증가시키는데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의 변화가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비용이 막 뛰어.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자,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뛰었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면 원래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더 많이 하고 싶죠. 그런데 공급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급을 자기 생각만큼 많이 증가시키기 어렵겠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낮아진다 이겁니다. 낮아진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이 생산하는데 부담이 돼서 생산을 많이 못 시킨다.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낮아진다 이겁니다. 두 번째, 저장 비용. 자, 생산을 하고 나서 그 재화를 일정 기간 동안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 비용이 높을 경우에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 경우에도 자, 이 재화의 가격이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어.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빨리 생산 판매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생산을 하고 나서 저장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가격 변화에 내가 민감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높을수록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장에 진입하고 진출하기 용이하다. 진입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시장에 자, 예를 들어서 10개의 기업이 있어요. 어떤 시장에 10개의 기업이 있어.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 재화를 생산하는 10개의 기업이 지금 생산해서 판매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10개의 기업들이 이제 가격이 뛰니까 옳았구나. 빨리 생산해서 판매하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높은 이윤을 누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 딱히 뭐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좀 뛰어요. 가격이 뛰니까 원래 이 시장에 있지 않은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시장에 가격이 자꾸 뛰어, 재화가. 그럼 어때요? 원래 10개의 공급자가 있었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뭐 딱히 뭐 기술이 요구되거나 한 게 아니니까 빨리 저 시장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술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시장에는 쉽게 진입할 수가 있어요. 쉽게 진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쉽게 진입하는 시장은 사실은 빠지기도 쉬워요. 그만두고 빠져나가기도 쉽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과 진출이 용이한 시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 시장 이탈이 쉬울수록 가격에 변화할 때 다른 기업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원래 10개의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다른 기업이 막 들어와서 20개, 30개
40개 기업이 막 들어와서 생산을 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진입과 진출의 용이성이 큰 시장일수록 가격 변화 시에 생산량 변화가 엄청 커집니다.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과 진출이 쉬울수록 시장의 진입과 진출의 용이성이 커질수록 진출의 용이성이 커질수록 가격 탄력성도 커진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유휴설비의 크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휴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차피 놀고 있는 설비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이 막 뛰어요. 그럼 어때요? 이 유휴설비를 가지고 빨리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설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유휴설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뛸 때 내가 생산 판매를 빨리 하고 싶어도 설비가 없으니까 생산을 못 해요. 그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설비가 클수록, 즉 유설비가 많이 있을수록 가격을 상승할 때 공급량 증가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유설비가 커질수록 가격 탄력성도 커진다.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자, 기간의 장단. 이 기간의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도 마찬가지고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변화할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적응해서 공급량이나 수요량을 증가시킬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가격 변화 이후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거기에 적응해서 생산량의 증감이 빨라집니다. 그죠? 생산 증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격 변화 이후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비를 갖추기도 쉬워지고, 그죠? 그러니까 공급량의 증가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진입의 가능성도 커져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부분에서 보면 기간이 길어지면 설비 투자의 여유도 생기고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또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또 시간이 기니까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알게 돼가지고 또 적응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기간은 부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참고 자료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